정말 램 아껴서 살림살이 좀 좋아졌니? 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이틀 전에 프로 장사꾼 형이 새로운 아이폰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어려운 난제도 같이 던져놓고 왔어요. 미니를 살지, 기본 모델을 살지, 프로를 살지, 뭐 심지어 프로 맥스를 살지, 이런 고민이 남았는데요. 거기에 배터리 용량, 뭐 카메라 성능 이런 게 제대로 발표된 게 아니에요. 뭔가 맥스가 더 좋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추측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조르 냄새가 나는 미니를 사도 될지 안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럼 여기 스펙표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처음 보이는 건 디자인입니다. 확실히 디자인도 중요한 요소잖아요. 뒷면이 무광이냐 유광이냐, 그리고 측면 소재가 스틸이냐 알루미늄이냐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워치와도 좀 비슷합니다. 알루미늄 소재, 스틸 소재. 저는 개인적으로 지문이 많이 안 묻어나는 무광을 좋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쨍한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로보다 일반 버전이 더 예쁘게 느낄 수 있어요. 11을 봐도 그렇잖아요. 이번 12도 좀 비슷할 걸로 봅니다. 디자인은 워낙 취향이니까 개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은 크기와 무게입니다. 6.1인치 모델 같은 경우 완벽히 똑같은 폼팩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차이 나는 건 무게라고 할 수 있고요. 프로 모델은 187g, 일반 모델은 162g이에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20가 163g에 6.2인치거든요. S20를 오랫동안 써왔던 저 입장에서는 6.1인치에 162g이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무게와 크기입니다. 물론 이건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 모델은 여기서 딱 500원짜리 3개를 더해주시면 대충 비슷해요.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용납이 될 만한 무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500원짜리 3개 뭐 그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25g은 꽤 큰 차이입니다. 누워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평소에 들고 문자 칠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가중이 되는 게 이 새끼손가락 누워서 이렇게 들다 보면 팔도 아프고요. 뭐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줘요. 그래서 프로 버전보다 일반 버전이 더 좋은 점은 딱 하나,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극단적인 미니와 맥스를 한번 보자고요. 자, 미니 무게 오지입니다. 133g. 아이폰 SE2가 정말 가볍거든요. 근데 얘가 148g입니다. 여기서 다시 등장하지만 500원짜리 2개를 뺀 거와 같은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화면 크기는 5.4인치. 좋죠. 제가 SE를 쓰면서 배터리도 좀 불만족스러웠지만 화면 크기도 상당히 불만족스러웠거든요. 4.7인치는 확실히 작습니다. 근데 5.4인치는 꽤 괜찮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6 플러스, 뭐 7 플러스, 6S 플러스 이런 거 써봤던 분들 있죠. 그 크기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제품들이 다 5.5인치거든요. 그래서 화면 크기도 딱 마지노선, 뭐 영상을 보기에도 크게 부족함은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미니는 요것만 딱 보면 돼요. 크기와 무게. 나머지는 6.1인치 모델과 동일해요. 스펙이 완전 똑같습니다. 배터리 빼고. 배터리 이야기는 뒤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맥스는 그냥 뭐 개무겁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6.7인치라고 해도 무게만큼은 용서가 안 됩니다. 266g이면 병원 가야 돼요, 사실. 뭐 아니면 그립을 따로 사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정말 피곤한 무게란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요. 뭐 요거는 팀쿡 형 칭찬합니다. 이번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급 나누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최대 밝기만 살짝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625니트의 밝기는 제가 쓰고 있는 SE2와 동일한 화면 밝기거든요. 제가 이걸 한 반년 가까이 썼습니다.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썼으니까. 근데 화면 밝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밝은 대낮에 봐도 화면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모델, 프로 모델 모두 좋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은 방수 방진. 네, 똑같고요. 메인 칩 똑같고요. 그리고 대망의 카메라. 요게 핵심이죠. 사실 프로 모델과 기본 모델을 결정짓는 가장 큰 차이는 카메라입니다. 이걸 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전면 카메라, 후면의 2개 카메라는 동일합니다. 조리개값, 센서, 화각 모두 완전히 똑같은 카메라인데요. 물론 프로 맥스는 조금 달라요. 차이 나는 부분은 라이다 센서, 그리고 망원 카메라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53mm의 망원 카메라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 2배 줌아웃, 2배 줌인, 그래서 4배 광학 줌이 된다, 이렇게 적혀있죠. 이게 처음에 보면 무슨 소리인가 하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이 카메라 줌렌즈 있잖아요. 중간 하각이 50mm, 줌인, 네, 이렇게 확대하는 거죠. 확대해서 2배, 다시 50mm에서 뒤로 줌아웃 2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하각이 53mm의 반틈,
26mm 정도 되겠죠. 26mm부터 2배 106mm까지 그런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계산해보면 120도 화각에 13mm 정도 되겠죠. 초광각 카메라부터 메인 카메라, 망원 카메라 모든 구간을 디지털 줌 없이 광학 줌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프로가 아닌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13mm에서 26mm가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26mm부터 106mm까지 거의 표준 렌즈라고 할 수 있는 그 렌즈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맥스는 65mm 기준 2.5배, 2.5배거든요. 그러니까 26mm에서 2.5mm, 한 60mm 정도 더 땡겨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렌즈를 더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요거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특히 카메라를 써보면 프로들은 피사체를 좀 멀리서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가까이서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진은 아무래도 순간에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급하게 찍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죠? 네, 치즈 이렇게 하고 가만히 기다려줍니다. 주로 찍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확대하고 싶으면 달려가서 찍으면 되고 멀리서 찍고 싶으면 뒤로 가서 찍으면 됩니다. 발줌이라고도 하죠. 물론 162mm 정도면 많이 뛰어다녀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 기준으로 이렇게 넓은 화각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만 찍고 셀카 찍고 인물 찍고 이런 분들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본인의 다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우리가 사자를 얼마나 가까이에서 찍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발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이제 프로와 프로맥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번에는 프로와 프로맥스를 급나누기를 했습니다. 센서 크기부터 다릅니다. 물론 코딱지만한 걸 조금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확실히 저조도에서는 차이가 날 거고요. 심도 표현도 조금 더 뛰어날 거예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심도 표현까지는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OIS, 손떨방이라고 하죠. 손떨방 시스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저는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실제로 아이폰을 들고 촬영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손떨방이 만약에 고프로 수준이다 그러면 맥스를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고프로를 따로 사면 한 5, 60만원 하잖아요. 최근에 나온 건 좀 더 비싼 것 같던데 어쨌든 아이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은 실제로 폰을 사면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동영상을 많이 찍는지, 그리고 실제로 활동적인 영상을 얼마나 많이 찍는지, 손떨방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걸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마지막, 라이다 센서인데요. 사실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AR 기능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죠. 아직까지 좀 전문적인 영역 말고는 일반인이 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의 앱 개발 방향이 이쪽으로 많이 개발될 것 같긴 한데 스마트폰을 한 2년 정도 사용한다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더 때문에 얘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요. 기능적인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요건 애플에서 소프트웨어로 급을 나눈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일반 버전에는 야간 모드 인물 사진 기능이 없습니다. 야간 모드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장노출을 통해서 사진을 조금 밝게 촬영해주는 기술인데요. 근데 이게 프로 버전에는 인물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물이 조금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살짝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 버전에는 안 되고 프로 버전에는 됩니다. 근데 이거 좀 생각해보면 정말 어두운 환경에서 사람 찍을 일이 잘 없어요. 물론 있으면 좋은 기능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애플 프로 로우 기능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사진 후보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냥 후보정을 안 한다 이런 분들은 바로 패스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로우 사진은 사진이 담고 있는 데이터 양이 많은 그런 사진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 사진은 냉동식품이라고 보면 돼요. 소스도 있고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되고 누가 찍어도 예쁘게 나오고 그래서 자유도가 좀 높지 않은 그런 사진이라고 보면 되는데 로우 사진은 재료를 그냥 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고기도 주고 양파도 주고 소금도 주고 고춧가루도 주고 이런 식으로 재료를 주면 요리사가 알아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난 뒤에 본인의 취향에 맞게 뭐 색감이라면 색감 훨씬 더 자유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동영상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돌비 비전 촬영에서 60프레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모든 카메라는 밝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카메라 초점을 딱 설정해보면 어두운 곳에 설정하면 하이라이트가 날아가고 밝은 부분을 찍으면 어두운 부분이 묻히잖아요. 그것처럼 다이내믹 레인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는 성능이 좋을수록 요게 넓어지죠. 근데 이번 아이폰에는 이 돌비 비전이라고 해서 더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촬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초당 60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는 게 프로고요.
초당 30프레임밖에 안 되는 게 일반 버전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딱 생각해보면 각이 나오죠. 우리는 영상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찍으면 돼요. 그리고 뭐 60프레임 안 되면 30프레임으로 찍으면 돼요. 우린 프로가 아니잖아요. 저처럼 뭐 유튜브 정도만 하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심지어 뭐 4K 60프레임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스펙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합해보면 프로는 정말 프로들을 위한 기능을 넣어줬다. 일반인은 그냥 일반 버전 사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보면 거의 모든 부분이 동일합니다. 네, 거의 똑같아요. 근데 틀린 그림 하나 찾았죠.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공식 스펙에 안 나왔어요. 그냥 사용 시간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6.1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아이폰 11과 완전 동일한 타임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아이폰 11 써봤거든요. 네, 배터리 괜찮습니다. 하루 정도는 충분하고 운 좋으면 이틀도 써요. 그리고 맥스도 11 맥스와 동일합니다. 배터리는 뭐 문제 없겠죠.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 미니죠. 작고 조루. 저는 안 찔립니다. 배터리 타임을 보면 15시간으로 나와요. 비교를 하자면 SE2와 비교를 할 만한데요. SE 2세대는 배터리 타임이 13시간으로 나옵니다. 미니는 15% 정도 더 오래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SE2를 쓰면서 확실히 배터리가 조금 모자란다, 요것보다는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 딱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추측하건대 만족하면서도 아쉬운, 이게 뭔 소리냐면 그냥 간단하게 쓰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하실 테지만 하드하게 쓰시면 쓰실수록 부족하다. 그래서 본인이 스마트폰 사용이 정말 많다면 그냥 미니는 거르시는 게 좋아요.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닐 바에는 큰 거 하나 사는 게 낫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본인이 잘 알 거예요, 배터리 타임은.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좀 얘기가 길었죠. 네, 마지막은 램이에요. 램은 프로가 6기가로 예상이 되고요. 일반 버전은 4기가라고 합니다. 이제는 애플의 전통 느낌이죠. 뭐 쓸데없는 전통을 지키는 느낌이긴 한데 램을 짜게 넣습니다. 사실 2020년 치고 4기가 램은 너무하다 싶거든요. 정말 램 아껴서 살림살이 좀 좋아졌니? 4기가 램은 확실히 부족할 겁니다. 2년 뒤까지 생각하면 저는 일반 버전의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앱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램을 많이 먹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생각해보면 6기가도 아쉬워요. 자, 여기까지 스펙은 다 봤고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리뷰를 위해서 생각하면 미니와 맥스를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맥스는 가장 진보된 모델이기도 하고 미니는 새롭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얘들 출시일이 정말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프로 일반 버전을 살 거고요. 그리고 미니가 출시되면 미니를 살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보고 하나는 팔던지 둘 다 팔던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아이폰 컨텐츠는 실물 리뷰가 되겠죠. 예상하건대 프로 모델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해요. 똥바.